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 25의 건장한 약초꾼이었지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박씨 부인을 모시며 사는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마음이 깊은 효자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소한이 지나고 대한이 코앞에 닥친 어느 날, 하늘에서는 소미불 같은 한방눈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모두가 아랫목에 모여 앉아 화롯불에 손을 녹이는 법이지만 민주는 홀로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약재가 거의 떨어져 겨울에도 구할 수 있는 귀한 약초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었지요. 하지만 갑자기 몰아친 눈보라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 눈뿐이라 어디가 길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이런, 큰일이구나.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네? 민주는 발을 동동 구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그의 뺨을 스쳤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눈에 희미한 발자국이 들어왔습니다. 눈 위에 찍힌 작고 앙증맞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틀림없는데 크기를 보아하니 여인의 것이로구나. 누군가 이 길을 지나갔나 보다. 민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그 발자국을 따라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보라가 그토록 심했음에도 발자국만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커다란 바위 뒤편으로 자그마한 동굴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발자국은 바로 그 동굴 앞에서 끊겨 있었지요. 민주는 혹시 맹수라도 있을까 싶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어 안을 살폈습니다. 안에 누구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잠시 추위라도 피하게 해주시오. 돌아오는 것은 세찬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소리쳤을 때였습니다. 바위 뒤에서 조그마한 그림자가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눈처럼 맑고 동그란 얼굴을 한 20살 남짓한 처녀였습니다. 처녀의 눈동자는 겨울 호수처럼 깊고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고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더니 말없이 손짓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민준은 얼떨떨했지만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처녀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한쪽에는 마른 장작이, 다른 한쪽에는 곡식 자루들이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곳이 낭자의 거처입니까? 처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장작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곧 동굴 안에 따스한 온기가 퍼지며 민준의 얼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민준은 처녀와 나란히 앉아 불을 쬐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때때로 민준을 힐끗 보며 수줍게 미소 짓곤 했습니다. 나는 민준이라고 하오. 낭자의 성함은 어찌 되시오? 설화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새의 지저귐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민준은 설화라는 이름이 눈처럼 하얀 그녀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초를 캐러 다니다 길을 잃었는데 설화 낭자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설화는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곡식 자루에서 쌀을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설화는 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청아한 노랫소리에 민준의 지친 마음이 눈 녹듯 편안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설화는 동굴 한쪽에 지프로 만든 깔개를 펴고 민준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민준은 모닥불빛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불가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는 설화의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새벽녘, 어스름한 동굴 안에서 눈을 뜬 민준은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설화가 바로 옆에서 그의 팔을 꼭 붙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마치 추위에 떠는 그를 온기로 감싸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잣말. 이 처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찌 이 깊은 산중 동굴에서 혼자 사는 것일까? 곧 설화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얼굴을 붉혔지만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밤에 추워서. 아니요. 괜찮소. 낭자 덕분에 오히려 따뜻하게 잤습니다. 동이 트자 민주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걱정하고 계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설화는 아쉬운 듯 그를 바라보며 동굴 입구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민준이 산길을 한참 내려가고 있을 때 뒤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설화가 멀찍이 떨어져 그를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설아 낭자, 어찌 저를 따라오시오? 설화는 잠시 망설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불 앞에서 밤을 같이 보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시의 법도로는 남녀가 한 공간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소. 하지만 설화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계산도 없이 그저 민준과 함께 있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차마 그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선 마을까지만 같이 가십시다. 마을 입구 주막에 도착하자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민준 총각 아닌가? 그런데 옆에 있는 저 처자는 저런 바보 설아가 아닌가? 그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네, 설화야. 정신이 온전치 못해 부모 속을 그리 썩인다더니. 그런데 어찌 민준 총각과 함께 있는 게지? 민준은 얼굴이 뜨거워졌고 설화는 사람들의 시선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주모가 다가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총각, 저 아이가 어째서 총각과 함께 있는 게야? 저 아이, 말수가 적고 행동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자자해.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게. 주모의 말에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동굴에서 느꼈던 편안함이 순식간에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민준은 설화를 자신의 집까지 데려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어머니 박씨 부인이 두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 이 처자는 누구냐? 민준이 간략하게 어젯밤의 일을 설명하자 박씨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설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흑, 어젯밤 그 눈보라에 내가 돌아오지 않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처자가 널 구해줬다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설화가 공손히 인사를 건네자 박씨 부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경계심은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디서 왔느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저는 혼자 살아요. 그 말에 박씨 부인의 눈빛이 치근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설화가 갑자기 장독대로 가더니 김치독을 열어 김치 한 줄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라도 있으세요? 저도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어요. 그 천진난만한 모습에 박씨 부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설화는 자연스레 민준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박씨 부인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어느 날 설화는 민준의 속적삼을 빨아 마당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랑스럽게 널어놓았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그것을 보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민준 총각 속적삼을 저렇게 대놓고 널어놨네.
역시 바보 설아야. 저런 걸 어찌 저리 뻔뻔하게 넣을 수 있담.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는 그 광경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설아 낭자, 이건 왜 이렇게... 깨끗하게 빨았어요. 예쁘죠? 설아의 천진한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고 박씨 부인이 재빨리 속적삼을 걷어들이며 그녀를 타일렀습니다. 설아야, 이런 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안쪽에 널어야 하는 거란다. 마을 사람들의 놀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안악이 설아에게 짓궂은 말을 건넸습니다. 설아야, 민준 총각을 정말 좋아한다면 더 예뻐져야지. 달 밝은 밤에 차가운 냇물로 세수를 하면 얼굴이 고와진단다.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설아는 그날 밤 혼자 냇가로 나갔습니다. 속삭이며 달님, 저를 예쁘게 해주세요. 민준 오라버니가 저를 더 좋아하게 해주세요. 차가운 밤 공기와 얼음장 같은 냇물에 설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설아가 없어진 것을 알고 걱정이 되어 찾아 나선 민준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설아 낭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이러다 큰일 나겠소. 설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오라버니 등은 아궁이 같아요. 따뜻해요.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어찌 이런 무모한 짓을 한 것이오? 예뻐지고 싶어서요. 오라버니가 저를 더 좋아하게 하려고요.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설아가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지를. 그 일이 있은 후 박씨 부인의 마음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박씨 부인이 지독한 몸살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밤낮으로 박씨 부인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밤을 샜습니다. 설아야, 너도 피곤할 테니 좀 쉬어라.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프시면 제 마음도 아파요. 그 진심 어린 말과 행동에 박씨 부인은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친딸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병이 다 나은 박씨 부인은 설아를 진짜 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설아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마을에는 민준과 설아가 부부처럼 산다는 소문이 퍼졌고 박씨 부인은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 아이는 비록 조금 모자라 보여도 마음씨만큼은 세상 둘도 없이 착하단다. 무엇보다 너를 진심으로 위하고 늙은 어미도 친어머니처럼 모시지 않느냐?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허락이고 뭐고 이미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지? 이제 제대로 혼례를 올려 떳떳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날 밤 민주는 설아를 마을 뒤쪽 별들이 쏟아질 듯 아름다운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설아 낭자. 그날 눈보라 속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내 평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오. 설아의 눈시울이 기쁨으로 붉어졌습니다. 설아 낭자. 저와 혼인해 주시오. 평생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겠소. 정말요? 정말 저와 혼인하실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말뚝 받고 살아도 되는 거죠? 설아의 순수한 표현에 민주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설아 낭자. 혼례 날이 되자 처음에는 바보 설아라며 무시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총각이 저런 아이를 택한 걸 보니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나 보군. 그러게 말이야. 알고 보니 복덩이였나 보네. 혼례 당일
초라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고운 혼례복을 입은 설화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잣말, 이제 정말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구나. 그날 밤 조용한 신방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창밖으로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에 온 가장 큰 복입니다. 설화는 기쁘게 웃으며 민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길에서 민준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작년 겨울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군요. 내년에도, 그 다음 겨울에도 우리 함께 눈을 봅시다. 네, 오라버니. 평생 함께요. 진짜 복이란 많은 재물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을 만나는 것임을, 그리고 때로는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순수한 마음이 가장 큰 지혜이자 행복임을 보여